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는 코프 파우더를 가지고 AXA 악사뱅크의 인슈런스 본드를 발급받았습니다. 발급받아서 그 본드를 발급받을 때 중요한 것은 론을 위한 보증 본드가 아니고 뱅크 인스트루먼트를 발행하기 위한 또 SBLC를 발행하기 위한 그 인슈런스 본드를 발급받음으로 말미암아 레오미 뱅크에서 가명이죠. 밀러가 SBLC를 발행하는 데 성공하고 또 코퍼 파우더 원료를 가공하는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SBLC를 발행함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금융의 생산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이걸 알고 자기 동료들에 가르쳐주고 그래서 그 업이 이제 번성하는 것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큐리어스 그러니까 골동품이죠. 이 골동품하고 그 다음에 안티큐 이제 고대 미술품이나 또 좋은 미술품들 이런 것을 가지고 SBLC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작금의 한국에서는 뭐 저는 실제로 보지는 않은 것 같지만은 들은 바로는 이제 여러 메이저 뱅커들이 과거에 그런 안티쿠나 큐리어스를 근저당해서 뭐 대출을 한다 이런 일 때문에 국내에서는 좀 어렵다.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각 은행들이 가졌던 기준에 어떠한 그런 방법들이 좀 무엇이랍니까 인터내셔널 스탠다드가 아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뭐 그런 대출이 많이 나감으로 인해 가지고 금융기관이 어려움을 뭐 당하고 있다. 뭐 들은 이야기지 제가 그것은 확인한 바가 아닌 것입니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죠. 그런데 외국에서는 특히 홍콩 비록 중국의 지배를 받고 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는 홍콩이 그래도 금융업에서는 이러한 부분에서 상당한 발전된 그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홍콩 상하이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홍콩 센트럴에 있는 홍콩 HSBC가 하던 많은 기능들을 홍콩 상하이 뱅크가 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 홍콩 상하이는 또한 그 가까운 닝보항도 있고 여러 가지 그 중국 경제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원들이 거기에 많습니다. 금융적인 지식의 자원. 예를 들어 나이지리아 NNPC 같은 데서 나이지리아 내셔널 페트롤리움 코퍼레이션 같은 데서 이제 외국과 거래를 했을 때 그 어카운트로 뭐 유로든 달러든 지불을 받지 않습니까? 지불을 받을 때 주로 중국의 피듀시리 어카운트를 많이 써요. 피듀시리 어카운트는 뭐냐 하면은 메인 어카운트를 갖고 있는 NNPC가 나이지리아라는 나라의 어떤 그 국가 브랜드 때문에 이제 상하이에 있는 홍콩 HSBC라든지 또 BOC, 뱅크 오브 차이나라든지 그런 쪽 갖고 어그리먼트를 맺어가지고 나이지리아의 어카운트를 대신해서 결제 대금을 받아주는 역할, 이제 피듀시리 어카운트를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 계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홍콩이 지금 정치적으로는 중국의 뭐 여러 가지 인권 문제라든지 또 출판의 자유 문제라든지 이런 데서 제약은 받고 있지만 아직까지 금융 부분만큼은 그래도 이제 제대로 가고 있죠. 왜냐하면 그쪽이 멈춰져 버리면 아시아 쪽에 있어서 이래 국제 금융이 돌아가기에 이제 상당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IFC거든요. 인터내셔널 파이낸스 센터 같은 것은 그 홍콩 아일랜드 보면 굉장히 높이 안 서 있습니까? 그걸 우리 본 따가지고 뭐 서울에도 만들고 우리 부산에도 과거에 그
문현동 쪽에 이제 IFC 부산은행이 본점도 거기 있죠. 이제 그렇게 만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홍콩에서의 예를 제가 직접 겪었던 예를 이제 말씀드리겠어요. 이제 홍콩의 그 구룡 파크 뒤에 보면은 이제 종강천, 그러니까 주하이나 센젠으로 가는 중산으로 가는 그 배가 출발하는 그 마타오가 있죠. 부두가. 그러니까 이제 부두가 이제 아일랜드 쪽에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 이제 심사초이 쪽에 하나 있고, 심사초이 종강천에 보면은 금색 빌딩이 있습니다. 금색 빌딩, 황금색 빌딩. 중국 사람들은 그 골드 컬러를 좋아하잖아요. 여러분들 그 영화에도 보면은 아주 그 국화 같은 거, 그런 걸로 어떠한 그 전쟁이지만은 또 숙명적인 왕권 투쟁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이제 그런 게 많은데,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그 유명했던 기업의 회장이 그 센젠에 금색 빌딩을 매입했다는 풍문도 돌았죠. 뭐 진위 여부는 당국들이 아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 보면 이제 종강천에 보면은, 그러니까 중국 홍콩 부두죠. 거기에 보면은 이제 한 28층의 높은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거기에 한 기업인이 이제 중국에 이제 골동품을 갖고 오는 거죠. 거기에는 이미테이션 모조품도 있고 진짜도 있죠. 그러니까 중국 공안이 같이 나와 관리도 하고 이제 그런 상태였는데, 여기서 어떻게 했느냐? 중국의 이제 그 골동품 큐리어스에다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보면은 이러한 그 고대 미술품이나 귀중한 문헌적 가치가 있는 골동품에 대해서 등급을 매기고 진여부를 하는 그 학회가 있어요. 그래 그 옥스퍼드 연구소 학회의 교수들을 초빙해가지고 그 글로벌적인 서티피케트를 받는 거죠. 그럼 그것을,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중국의 몇 년도 작품인데 지금으로 봐서는 어떠한 가치가 있고, 또 골동품 같은 것이 왜 가치가 있는가 하면은 역사적으로 후대의 그 역사성을 보여주고 또 후대의 학문을 위해서 상당히 가치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가치를 매깁니다. 그러면 거기에 또 무엇이 붙느냐 하면은 우리 독일인 밀러가 했듯이 또 이제 보험회사가 거기에는 이제 데미지를 막는 non-life 데미지 인슈런스, 그 보험이 붙는 거죠. 그 보험, 손해보험이 붙으려고 할 것 같으면은 물건의 가격이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물건이 예를 들어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 그 가격에 걸맞는 대처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격이 붙습니다. 그러면은 홍콩에는 유수의 보험의 메리린치라든지 로이드라든지 뭐 악사는 말할 것도 없고 좋은 보험회사가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보험회사가 인슈런스 본드를 이제 발행해 주는 거죠. 그것을 발행받고 나면은 홍콩에서 HSBC 홍콩이라든지 또한 스탠차드라든지 뭐 여러 가지 좋은 은행들이 많으니까, 또 거기 또 전문적으로 그것을 어시스트해 주는 컴퍼니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인슈런스 서티피케이트가 있으면은 그것을 SBS를 만들게 한 인슈런스 본드로 또 이제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이 일정한 수수료를 받고 이제 SBS를 이제 끊어내 줍니다. 이제 그만큼 이제 홍콩이 이제 그런 기법이 발달했는 거죠. 고대 미술품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볼 것 같으면은 우리나라에도 좋은 기업들이 뭐 해외에 진출하고 뭐 미국에 전기차를 하기 위해서 나가고 막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속에서도 볼 것 같으면은 이러한 시스템이 이제 움직이는 거지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과거의 중세 암흑 시대에 그 신부들이 그 평신도들이 그 성경을 못 읽게 했잖아요. 왜? 이 성경을 읽게 되면은 그들도
어떤 영적인 감흥을 받아가지고 성경에서 받는 게 있기 때문에 그 신부들의 강론이 영향력을 미친다. 워낙 압제된 상태니까. 그래서 표면적으로는 왕권이 지배하지만은 거기에는 바이블을 읽지 못하게 하는 신부들이 작동하는 신성 정치가 이제 작동했는 거죠. 그래서 유럽의 경우에는 그 신성 정치에 도전하는 황제도 있고 안 그랬습니까? 그래서 코노사의 굴욕 황제가 굴욕도 당하고 이제 이런 것도 있었어요. 그러면 현재 이 시대는 무엇이냐? 민주주의 시대인데, 표면적으로는 민주주의 시대인데 그 내부를 들여다보면은 정부의 독점화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국제금융을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정보의 독점화를 넘어가는 거예요. 정보의 독점화를 넘어가게 되면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자질로 이러한 내 손에 있는 어떠한 가치가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SBS를 만들 수 있는 그 길을 알게 되죠. 또 내 손에 없다면은, 내가 그 부분에 확실한 지식을 갖고 있으면은 주변의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그런 SBS를 만들어서 좀 더 나은 거래를 위한 방향을 틀어나간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대화를 하는 것은 여기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래 정부의 독점, 정부의 블록을 막고 한국의 국제금융의 시대를 여느냐.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내부가 클린해져야 돼요. 지금 보면은 서울 시내에 보면은 여러 가지 패턴에 그 맞지 않는 일들을 함으로 인해서 국제금융에 종사하는 분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러한 부분에서 법을 집행하는 기관들이 갖고 있는 국제금융에 대한 무지 때문에 이 국제금융에 종사하던 분들이 억울한 피해도 받아요. 저는 그것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이 강자의 대화 속에서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수준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됐을 경우에 그것까지도 우리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몫이다. 이 국제 금융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나라를 부하게 하고 우리 국민들의 복지를 줄 수 있고 이 나라의 우리의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인 부분들을 향해서도 갈 수 있는 것이 국제 금융이거든요. 뭐 국제 금융 그러면은 외국에 가서 뭐 돈을 빌려오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가장 그 핵심 안에 있는 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손안에 있는 것으로 우리의 신용이든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물건이든 이걸 가지고 국제 금융 거래에다가 우리의 신용을 구체화된 어떤 증서로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나은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에 우리가 접하기 위해서 지금 이 강의를 하면서 우리가 대화를 이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 이제 이 듣는 분들 중에는 보면은 또 이런 국제금융에 한번 길을 뚫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시다가 고통을 당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은 법적으로 내가 문제되지 않는 것이 있어요. 왜냐? 문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변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하면 되는데 그런 라인이 끊어지다 보면은 자신이 피해를 입고 이제 고생을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한 부분들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런데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이냐 이제 이런 것을 제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큐리어스나 안티크까지도 우리가 SBS를 끊어가지고 우리가 일을 해나갈 수가 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그 DLC 다큐멘터리 레더 오브 크릿을 갖고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이것도 국제무역상에 있어 가장 중요한 거죠. 국제금융이죠. 그러니까 하나의 기업과 하나의 기업 간에 수출입이 생길 때 뭐 SBLC도 페이먼트 개런티로 나갈 수도 있고 하지만은 이 다큐멘트 LC의 장점은 무엇이냐? 예를 들어 오일 거래를 할 것 같으면은 여러분이 오일을 수입했을 때 수입하기 위해서 이제
DLC를 주지 않습니까? 콘트랙트 사인을 하고 나면은 셀러 쪽에서 파셜 POP가 옵니다. 그죠? 내가 이러한 물건을 갖고 있다는 부분적인 서류가 오지요. 그 부분적인 서류가 오게 되면은 여러분은 non-active DLC를 보냅니다. 이 다큐멘트 LC를 보내면은 저쪽에서 이 불의 P본드가 오게 되면은 이걸 액티브 시키고, 액티브를 시키게 되면은 저기에서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선적이 완료하는 시점에 풀 POP가 오게 되죠. 그리고 또 이제 물건이 여러분이 정해놓은 그 디스차지 포트 오게 됩니다. 오게 되면은 그 물건을 셀러는 여러분에게 인수시켜 주기 전에 여러분의 뱅크에 컨펌을 원하거든요. MT103나 TT로. 그 컨펌이 되면은 캐시는 안 넘어왔더라도 여러분의 은행에서 컨펌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서 BL을 여러분 쪽으로 넘겨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그 물건을 이제 오일 같은 경우 탱크로 갈 수 있고, 뭐 일단 뭐 코퍼 같은 경우 또 그렇게 이제 하치장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데 이 DLC가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이제 주의할 점이 좀 있어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일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SBLC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렇게 코퍼 파워다는 이런 자재의 어떤 웨어하우스의 세이프 기밀 리시프트를 가지고 인슈런스 본드를 붙여가지고 은행과의 커뮤니케이션 속에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또 큐리어스도 할 수 있고, 골동품도 할 수 있고, 우리가 고대 미술품인 안티크도 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그까지 SBS 했기 때문에 이제는 DLC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오늘날 지금 그 국제 무역의 오일 가격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하나 놀란 것은 한국에요. 지금 EN590 같은 것을 너무나 리파이너보다 너무나 높은 가격에 매입을 해가 국내에 보급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극복하느냐, 진정한 리파이너리에서 여러분들이 줄 수 있는 가격이 무엇이냐,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